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광시 서구 건설과 토목팀장 오세강입니다. 전국 최초로 학교 봉지를 활용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여러분의 등굣길은 어땠나요?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가 되었습니다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등굣길은 어땠나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차가 많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숨지거나 다치는 아이들이 500명이 넘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에서 1년에 500건 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사망한 어린이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2014년에서 16년 사이 예기치 않은 사고로 숨진 만 14살 이하 어린이는 636명으로 이 가운데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가 약 43%였습니다. 한 해에 500건이 넘는 어린이 교통사고. 왜 이렇게 교통사고가 많을까요? 다음 영상을 보시면 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생 주변의 통학로는 보통 스쿨존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도로와 보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무늬만 스쿨존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문 앞 주요 통학로는 차량과 아이들이 뒤엉켜 아슬아슬하기만 합니다. 제대로 된 인도가 없기 때문에 차량이 다가오면 아이들은 한쪽에 바짝 붙어야 해 늘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노란 옷을 입은 어린이가 트럭 뒤를 지나갑니다. 선생님은 초록 가방을 잡아 끕니다. 우산을 든 작은 아이도 흰 차 앞에서 튀어나옵니다. 모두 찰나의 순간 벌어진 일입니다. 끝부분 영상을 보시면 정말 가슴이 철렁합니다. 무늬만 스쿨존, 인도 없는 통학로로 인한 사고 위험 노출. 이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와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민식이법 개정 이전부터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여기는 도마초등학교 통학로 사진인데요. 도로가 좁고 보행 구간은 없고 그나마 50cm의 폭의 통학로를 전봇대가 가로막고 있어서 통학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통사고가 없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서 전봇대가 가로막은 폭 50cm의 폭의 통학로를 2m로 확장을 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로가 좁아서 통학로 조성할 부지가 없었고 수많은 지작물과 불법 주정차, 또 학교와 도로와의 3에서 한 10m로 고저차가 심해 지형적 여건도 매우 불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관기관들이 관련되어 있을 때 우리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했고 현장에서 많은 소통을 하였습니다. 학교 내부를 건드리지 않고 순수하게 학교 비탈면만을 활용하여 통학로를 조성하는 방안을 착안하였고 교육청에서는 학교 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우리 구의 사업계획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작물 무상 이전을 약속하는 등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업계획 확정 후에는 학부모와 주민 등을 모시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도 만들었습니다. 도마초등학교는 구릉기 비탈길에 있어서 겨울철에 빙판사고가 많았는데요. 지역의 민간 기업과 협업을 통하여 도로 열선 시스템을 무상 지원받아 더욱더 안전한 거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중국 뉴스 학교가 영상을 협력해 보시겠습니다. 학교 땅을 활용해 만든 통학로가 대전에서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하교 시간 대전시 도마동의 한 초등학교.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담장 옆에 새로 생긴 인도를 이용해 집으로 향합니다. 이곳은 지난달까지 보행로가 없어 학생들은 도로로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옹벽까지 있어 통학로를 새로 만드는 것도 어려웠지만 옹벽을 학교 안쪽으로 옮기면서 어린이 보행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땅을 활용해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든 첫 사례로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의 협력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길을 만든다고 학교 땅이 줄어들면 어쩌나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경사졌던 옹벽 구조를 수직으로 바꾸면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불법 주정차나 과속을 단속하는 카메라까지 세워지면서 아이들 등하굣길 안전을 걱정했던 학부모들은 이제는 안심하고 보낼 수 있겠다며 환영했습니다. 이렇게 학교가 안전하게 바뀌어
아이들 등하교가 편안하게 하고 안전하게 바뀌었습니다. 너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쾌적화된 차량 통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인도, 새로 생긴 편리한 측문, 이렇게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등하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나요?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유관기관의 협력과 소통의 성과물입니다. 학생과 학부모, 주민까지 모두 만족하고 있고 실무를 담당했던 저까지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스마트 발열도로 사진인데요. 겨울철 빙판길에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스마트폰으로 인한 다리 영상을 아래로 보셨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다 하수구 덮개에 다리가 빠졌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하교 시간. 집으로 돌아가는 짧은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보거나 전화를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스몬비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스마트폰과 좀비를 합성한 신조어인데요. 스마트폰을 보는데 푹 빠져서 마치 좀비처럼 걷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스몬비족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교통사고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눈에서 떼지 못하고 걷다가 발생하는 사고인데요. 우리 구에서는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LED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여 횡단보도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1학년들 대상으로는 속도 제한 표시가 있는 책가방 덮개를 지원하여 운전자의 주의력을 높여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에 범죄 예방을 위한 셉테스 사업을 시행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도마일등의 행복한 도마일등이 돼서 참 기쁩니다. 우리 동네가 너무 환해져서 너무 좋아요. 저희 마을이 너무 밝아지고 안심마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포장마차 철거건입니다. 아파트와 민도에 무려 23년간이나 인도를 점유하고 있어서 통행 불편과 교통사고 유발, 음주술환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강남대로 한복판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건장한 남성들이 노점을 하나둘 쓰러뜨립니다. 다친 상인은 바닥에 드러누웠고 사람 다친다 여기. 길 위는 온갖 음식과 조리도구로 뒤덮였습니다. 노점상 강제 철거 영상인데요. 철거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과 인명피해까지 발생을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마찰 없이 자진 철거를 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35회에 이르는 개인 면담과 설득을 하였고 지역 주민과 인근 상인들을 모시고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여 갈등을 해소하면서 자진 철거를 한 모범 사례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LH와 협력하여 아파트 담당도 개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작은 한단을 만들어서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정비 전에 정말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웠던 거리가 정비 후에는 정말 깨끗해졌죠. 인근 주민과 상인들 또한 통학로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학교 용지를 활용하여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기 위한 우리 구의 노력은 행정안전부의 우수 정책 모델이 되어 사업을 확대 발굴 시행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선진 교통안전기술 현장 교육도 실시하였고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등 그 파급 효과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총 51억 9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동 친화 도시 만들기는 우리 구의 대표 핵심 공약입니다. 2021년 상반기 인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더욱 행복한 서구가 될 수 있도록 쉼없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